네, 안녕하세요. 네, 시대인재 수학 강사 한승수라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은 학부모님들 오셔가지고 되게 긴장이 되고요. 제가 원래 좀 약간 부끄러움을 약간 타는 성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강사 경력이 좀 되긴 했는데 이제 그럼에도 아직도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낯선 자리잖아요. 요런 데 오게 되면 항상 이제 부끄러움을 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금 현재 중3 아이들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예비고일 대상으로 제가 요번에 수업을 깔게 돼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예비고일 아이들이 이제 좀 그 교육 과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랑 그리고 어떤 점이 약간 주력해야 되는지 뭐 사실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많지만 짧은 시간 동안 드릴 수 있는 정도의 얘기 요 정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이제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제가 뭐 이력이 화려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부끄러운데요.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작하기 앞서 제가 말씀드릴 게 세 가지예요.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수학 과목이 이제 어떻게 어떤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약간 변동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전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예비고일일 때 항상 이제 유의해야 될 그런 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약간 변동된 점과 관련해서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해졌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연결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을 먼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공통수학 원투가 있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통수학 원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수랑 미적분원 이게 가장 큰 흐름이거든요. 근데 여기 공통수학 원투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 교육과정 이제 수학 상하 고1 과정이에요. 고1 과정. 그리고 사실 이제 변동점이 있긴 한데 변동점이라고 하는 게 그 단원들을 좀 이제 바꿔놨어요. 그 순서를 단원 순서를 좀 바꿔놔가지고 뭐 되게 제가 이제 수학과 나와가지고 수학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1학년 과정은 약간 대수 형태 그리고 2학년 과정은 약간 해석 형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조금 더 이제 좀 잘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큰 차이는 없을 거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1 과정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행렬이란 단원이 한동안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행렬도 원래 되게 이제 단원 양이 한 3개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제일 쉬운 거 하나만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서는 큰 변수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고2 때 가게 되면은 고2 1학기 때 보통 이제 대부분 대수를 진행하고요. 고2 2학기 때 이제 미적분 원을 진행하는데 이름만 바꿔놨지 그냥 예전 교육과정이랑 똑같아요. 이름만 바꿔놨습니다. 예전 교육과정이 이제 수학 원, 뭐 지수, 로그, 삼각함수 뭐 이런 것들 수열까지 이런 것들이 대수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 교육과정의 수학 2, 그러니까 미분 적분인데 이제 문과 애들이 배우던 옛날에 이제 그런 미분 적분 내용이 이제 미적분 원 이렇게 진행돼서 이제 고2 과정에 들어가는데 차이점은 당연히 너무 다 아시겠지만 고1 과정은 수능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고2 과정은 이제 수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당연히 얘가 더 중요해요. 얘가 더 중요해서 제가 나중에 커리 구성할 때도 이제 제 수업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얘네를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놓긴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제 고1 과정, 고2 과정의 큰 흐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큰 흐름 변하지 않았는데 이제 변화가 생긴 부분이 어디냐면 거꾸로 했네요. 자, 이제 확률과 통계가 있고 그리고 미적분 2가 있고 이제 기하 요 세 개가 이제 있고 그리고 약간 곁가지 과목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주류 과목은 아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차이가 생긴 게 뭐냐면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여기는 확률과 통계, 그다음 미적분 2, 그다음 기하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수능에서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 과목이었거든요. 셋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확률과 통계가 이제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적분 2랑 그다음 이제 기하는 수능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동점이 좀 생길 거라는 걸 예상이 돼요. 아이들 내신 준비를 할 때. 자, 어떤 예상이냐면은 뭐 좀 이따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확률과 통계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아까 선택 과목이고 그리고 대부분 문과 아이들이 하던 과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중요도가 낮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2 아이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대충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요게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수능 필수가 되면서 요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가 중요도가 올라갔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중에 드리고요. 그리고 확률과 이게 아까 고1 고2 때 어떤 것들을 하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확률과 통계는 사실 이제 고2랑 고3 요건 학교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학교마다 달라가지고 뭐 어느 학교는 언제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가지고 있는 사실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학교를 어떤 선택하거나 알아보실 때는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를 수가 있습니다. 학교 연락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갖고 있는 정보는 있지만 그게 확실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좀 또 변동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미적분 2라는 거는 이제 예전 교육과정 미적분. 그 사실 이제 미적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이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 부분은 조금 다행인 부분이 있어서 그건 또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수능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고3 때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 고3 때. 그리고 이제 기하가 있었는데 기하가 이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기하도 요즘에 이제 현재 고2 아이들도 그렇지만 약간 또 격가지 과목 같은 게 과목 같은 거예요. 요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었었기 때문에 절대 평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평가여서 학교에서 시험들을 되게 대충 냈어요, 사실은. 뭐 어렵지 않게. 그죠? 막 그런 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요게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상대 평가로 이제 나올 거라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시험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2에 한 학교가 있고 고3에 한 학교가 있으니까 요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맞겠고요. 넘어가서 다음 거 얘기 뭐야 또 거꾸로 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학습 전략이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좀 드릴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 이제 여러 명 가르쳐 보면서 여러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인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일단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1등급이 내신 이제 9등급제에서 내신 5등급제로 바뀐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1등급이 이제 상위 10%까지거든요. 자, 근데 이제 9등급제일 때 내신 1등급이 4%까지고 내신 2등급이 합쳐서 11%까지예요. 합쳐서 11%까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전 교육과정 기준으로 내신 2등급 정도 안에 들 정도면 1등급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꽤 여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이제 제가 아이들 가르쳐 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예전보다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공부를 좀 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 이제 가르쳐 보면은 뭐 이 동네 아이들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위권 아이들은 대치동이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 동네 아이들이 수준이. 그래가지고 보면은 한 2등급 정도 나올 만한 친구들이면은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정말 작은 차이로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날의 컨디션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 정말 실력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1등급과 현재 1등급과 현재 2등급 그 갭이 너무 커서 거기서 갈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서 이제 내신 1등급이 바뀌어서 상위 10%가 됐다고 해도 예전 교육과정 기준으로 2등급 정도면 되니까 쉬운 게 아니라 예전 교육과정 기준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생각보다 되게 쉽지 않다. 그리고 어렵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예비고1 아이들 대상으로 그리고 특히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제가 꼭 말씀드려요. 어떤 거 말씀드리냐면 중학교랑 다릅니다. 중학교랑 달라요. 그죠? 자,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제가 이제 그 단적으로 이제 어떤 경험들이 있었냐면은 그 아이들이 이제 막 그 예비고이 아이들 이제 막 가르치잖아요. 가르쳐가지고 그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문자가 오셔가지고 너무 희망찬 그 말투로 그래서 저한테 이 정도 공부하면 당연히 이제 내신 1등급 나오겠죠.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무슨 생각했었냐면 너무 크게 착각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왜냐면 아이들 가르쳐 보면 이제 견적이 나오잖아요. 조금 어느 정도 얘가 어느 정도 실력이란 게 나와서 이 친구가 아무리 잘해도 운이 좋으면 3등급 나오겠다. 보통 4등급이겠다 이 정도 느낌이었던 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너무 착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 좀 돌려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고 또 한 친구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은 처음 봤는데 비슷했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수학적인 재능이 뛰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뭐라 그럴까 수학적인 감각이 뛰어나지 않고 근데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제가 아이들 예비고1 첫 수업 맡게 되면 항상 거기서 아이들한테 어떤 정신교육 비슷한 걸 하거든요. 야 중학교랑 다르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수학을 수학답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되게 여기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얘기를 듣더라고요. 듣더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제가 말한 걸 잘 지켜서 했는지까지는 몰랐는데 아이가 이제 선행 쭉 하고 나서 고1 올라가서 내신 할 때도 그 내신 하는데 테스트가 생각보다 괜찮게 잘 나오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실제로 내신 보니까 어려운 학교였거든요. 현대고라고 그 대치동에 있는데 그 학교가 내신이 쉬운 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바로 1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운이 좋았나 막 이 생각했는데 그 다음도 또 1등급 나오고 하던 2년 동안 가르쳤는데 2년 내내 1등급이 나왔었어요.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실 이제 수학적인 재능이라는 게 공부를 하면서 발전을 합니다. 근데 발전을 하는데 이제 중학교 때 여기서 말하는 애들 중에 가장 그 위험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특별히 어떤 그 상위 학교를 이제 그 준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영재고 과고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린 거죠. 아니면 자사고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그 뭐랄까 그 뭐죠 그 경시 같은 걸 이제 하지 않았거나 이제 그런 친구들 일반적으로 내신 위주로 이제 공부했던 중학교 때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통의 내신 학원들은 특히 중학교 내신 학원들은 어떤 식의 수업을 하게 되냐면은 뭐 특별한 어떤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가르쳐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리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가 특별한 게 안 나오거든요. 새로 중학교 과정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공부해서 비슷한 문제가 나온 것들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비슷한 문제를 풀어서 내신에서 8, 90점대 나왔던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중학교 때 이렇게 해서 그 정도 점수가 나왔으니까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들을 많이 풀고 많이 외우고 학교에서 부교재가 있으면 부교재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리고 시험 보면 잘 나오겠거냐고 봤는데 안 나와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랑 되게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수학 실력을 늘려야 돼요. 실력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아까 좀 저한테 이제 2년 동안 배워서 잘 나왔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수학적 감이 그렇게 좋지 않았었는데 확실히 이제 제대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2학년 고2 2학기까지 하고 저랑 하고 마무리했는데 고2쯤 되니까 확실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뭔가 질문할 때도 다르고 뭔가 제가 말을 던지면 이해하는 것도 달라지고 제대로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아이들과 할 때 이제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짚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원래 요번에 이제 그 수업을 예비고일 수업을 원래 12월 달에 깔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여름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시드인제 오기 전에 했던 학원이 영재고 애들도 막 가르치는 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에서 저한테 계속 시간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고민을 좀 했거든요. 고민을 좀 하다가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을 처음부터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번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을 쭉 키울 계획을 잡고선 여기 이제 수업을 깔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한번 키워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생각보다 쉽지 않다 1등급이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랑 다르다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가 이제 중요해졌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는 사실 확률과 통계 자체가 막 굉장히 원래 중요한 과목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까 미적분하고 기하가 미적분 2하고 기하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상대도 부각되는 거고 나중에 수능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확률과 통계가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문제들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 이제 공부했던 기억들이 아마 있을 텐데 확률과 통계가 사실 어려운 과목이 아니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약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예전보단 어려워졌고요 요즘 스타일이. 그리고 이제 확률과 통계 앞부분 단원에서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킬러 문제를 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고 그리고 이제 틀리기가 너무 쉬운 문제들 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생각보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버려졌던 과목이지만 이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수능 필수 과목이 됐고 중요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이들 다들 열심히 공부를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시험 난이도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 선행을 되게 많이 이제 권유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한 과목이고 양도 적거든요. 이제 그래가지고 권유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선행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분 투하고 근데 기하를 그렇다고 버려도 되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겠죠. 왜냐 아이들이 이제 수시를 본다고 생각하면은 당연히 내신 중요하니까 그 내신 중요하지만 아마도 그런 예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드냐면 이제 미적분 투 같은 경우에는 이과 아이들 예전 교육 과정에서 이과 아이들의 최상위권들을 가르는 이제 그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수능 기출 문제 이런 것들. 근데 아마 그런 킬러 문제나 그런 것들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적분 투가 이제 고3 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고3 때 아이들이 바쁘잖아요. 수시도 해야 되고 수능 준비도 해야 되는데 수능에 안 들어가는 과목이고 그러니까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아마도 학교에서도 대부분 이제 좀 예전보다 어렵지 않게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하찮은 과목으로 취급해가지고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그냥 현행으로 공부를 해도 될 것이냐 그건 아닐 거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적분 2라는 과목이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수학 중에 제일 양도 많고 제일 극복하기가 힘든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선행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예전처럼 막 그 정말 최상위권들은 막 중학교 때부터 미적분 2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두 번 이상은 조금 간단하게라도 선행을 하고 그리고 내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었고 당연히 상대평가에서 1등급이 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예전보다는 시험이 좀 더 어려울 거다. 지금 현재 고2 아이들 같은 경우에 기하 나오는 거 보면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왜 가관이냐면 그냥 A, B, C만 맞추면 A만 맞추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서 프린트를 줘요. 프린트 줘가지고 이게 거의 똑같이 내요. 막 그런 식이니까 공부할 양이 되게 적었지만 이제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렇진 않아서 시험이 아주 어렵진 않겠지만 지금처럼 대충해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제 수업을 어떻게 깔았는지 간단하게 좀 이제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자 일단은 저 말씀드렸지만 이번 여름부터 아마 이제 예비 고1 아이들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거기 좀 많이 그 브로셔 보면 여러 가지 써놨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써놨습니다.
자, 이번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을 말씀드린 처음부터 키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어려운 것부터 진행하지 않고 이제 공통수학 1부터 다시 한번 짚어가는 과정. 이제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가지고 2학기 때까지 이제 대수까지 하고 그리고 겨울방학 때 이제 미적분 1 하고 그리고 이제 공통수학 1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하는데 여기는 심화입니다. 심화.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실력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패턴들, 기본적인 패턴들 공부시키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이 동네 이 동네 학교들 보면은 대부분 내신 기출 문제가 이제 그 뭐랄까 뭐 학교마다 좀 다른 건 있긴 한데요. 근데 상당수의 학교들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베이스예요. 학교 부교재나 프린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로 하는데 이 실력 과정에서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 4점짜리 수준, 어렵지 않은 4점 수준 요 정도까지 진행하고 아이들이 이제 그 과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어떤 개념들, 테크닉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연마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가장 기본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 그리고 플러스 다른 데서 나오는 제일 어려운 수준의 문제까지 한번 최대한 경험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도 1등급 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외워서 공부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려운 문제 보면 막 잘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그냥 외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도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1등급 받으려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통수학 1을 이제 실력이랑 이제 심화까지 하고 다음 연도에 이제 내신 1학기 요것들을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 같은 경우면 이제 확률과 통계를 이렇게 선행을 하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실력이 되는 경우 이제 대수랑 이제 미적분원을 공부한 상태면 사실 요 다음에는 뭘 하냐면 요 다음에 원래 미적분 2를 하는 게 맞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미리 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확률과 통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확률과 통계가 그나마 다행인 게 다른 과목들이랑 연관성이 크게 없어요.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함수 관련해서 경우의 수 문제가 있는데 그 함수 관련한 문제들은 어디 갔냐? 공통수학 2만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양이 적어요. 그 양이 적습니다. 양이 적어가지고 보통 6회 내지 7회 정도만 한 바퀴를 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 1회로 이렇게 겨울방학 때 좀 잡아놨으니 요걸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상위권을 노린다면 당연히 듣는 게 좋겠어요. 솔직히 제가 선행을 권유하는 게 좋은 건 아니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제가 이 반을 계속 끌고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 다음 연도랑 그 다음 연도도 이제 간단하게 짜놓긴 했는데 자 비슷한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덕후했네요. 자, 아이들이 이제 고1, 고2가 됐으면 이제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규반을 진행할 때 이제 학기 중에는 저는 무조건 내신밖에 안 해요. 이제 보통 중학교 때는 아이들이 학기 중에 이제 내신은 간단하게 하고 선행 위주로 하다가 그리고 내신으로 좀 하고 뭐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고등학교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따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버겁습니다. 버거워요. 요번에도 제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 보면은 이게 사실 이제 아이들이 항상 내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1등급 받을 수 있는 애들이 2등급도 받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요 모 학교에서 굉장히 잘했던 친구가 있는데 저랑 해가지고 잘했던 거긴 하죠. 사실은 이 친구가 왜냐하면 이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3등급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해가지고 전교 2등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합산해가지고 1등급 나온 친구가 있거든요. 그 뭐 어려운 학교예요, 이 동네. 제가 어느 학교인지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2학년 되니까 이과라서 이제 과학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썼는데 요번에도 그래도 이제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크게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친구가 잘해요.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그렇게 열심히 내신을 해도 등급 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선행을 이제 병행하는 뭐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학원은.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무조건 학기 중에 내신합니다. 무조건 학기 중에 내신. 요거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도 대신 이제 방학이 되게 되면은 항상 그 다음 학기에 배우는 그 내용 꼭 심화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또 내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상위권이면 여름 방학 때 선행을 하나가 아니라 하나 더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2개 잡아놨고 요 대수는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학년 겨울방학이 되게 되면은 요때는 이제 1년치 선행을 또 할 거예요. 1년치 선행하는데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대수를 심화로 진행해서 아까 말씀드린 실력하고 그리고 심화를 해서 최대한 또 어려운 경험까지 좀 쌓고 그리고 내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미적분은 실력으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다음 여름방학 때 심화를 하고 이렇게 좀 해서 2학년 2학기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확률과 통계가 또 중요도가 높아졌고 아까 말씀드린 2학년 때 내신 들어가는 아이들 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또 실특강으로 하나 깔 계획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2 때 똑같습니다. 자 고2 때 똑같아가지고 정규반에서 이제 학기 중에는 무조건 내신 집중, 내신 수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름 방학 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미적분원 심화 당연히 2학년 2학기 때 자 요거 하는 게 있을 테고 그리고 미적분 2를 여기서 이제 한번 깔았어요. 여기서 한번 물론 이제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는 더 늦게 할 수 있지만 상위권 아이들이라고 하면은 고3 내신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맞으니까 여기서 첫 이제 저와는 여기서 첫 선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진행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따로 이제 요거는 아직 계획을 잡아놓지는 않았는데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나 이제 기하 같은 것들이 내신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수업을 새로 깔아서 뭐 강의를 새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선행이 어느 정도 돼 있을 경우에는 혼자 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규반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그게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경우에는 제가 자료도 주고 클리닉 때 질문도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이걸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할 계획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계속 거꾸로 누르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클리닉은 이제 강사가 직접 진행한다고 써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조교를 써가지고 해도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뭐라 그럴까? 조교를 제가 잘 못 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왜냐하면 조교는 사실 대부분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고 물론 이제 잘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런데 뭐 저와의 이제 흐름이란 게 있으니까 조교가 이제 뭐 저한테 배웠던 친구들이 하는 경우도 있긴 했었는데 요즘에 사실 연락이 많이 끊겨가지고 좀 그런. 네. 아이들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뭐 잠깐 딴 얘기긴 한데 대치동 할 때는 대치동에서 제가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가 많거든요. 이제 차를 이제 주차를 해놓고 이제 학원 출근하고 그럼 한 2년 가르치는 친구인데 가다가 이제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럼 반갑잖아요. 그럼 야막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모른 척해요. 모른 척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부끄러우니까 아이들 사춘기 이러니까 이해는 되긴 하죠. 근데 모른 척하는 그런 친구 있어서 막 상처받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긴 하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조교를 이제 항상 이제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제 이런 조교들을 제가 사실 못 믿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아이들 뭐 대충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서 최대한 제가 하려고 합니다. 클리닉은 직접.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좀 뭐랄까 아이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 봐줄 때 저만의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질문 받아줄 때 그냥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해주면 그게 제일 쉽거든요. 그냥 뭐 애들이 그냥 이해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제 질문의 목적이라는 거는 아이가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힌 걸 뚫어주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제 그 뚫어준다는 게 제가 옆에서 떠먹여주면은 아이들은 밥을 자기가 퍼먹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아, 요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확인하고 약간 요런 과정들, 아이들의 과정을 짚으면서 그걸 좀 그 아이들한테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부분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약간 차별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클리닉 참여는 이제 가급적이면 필수니까 요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게 뭐 이거는 뭐 사실 이제 별 필요한 말은 아니긴 한데 가끔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하면서 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물론 아이들 집중하게 시키게 하려거나 뭐 그런 이해는 되긴 하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아이들한테 욕이나 어떤 비속어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최대한 아이들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아이들이 너무 정신을 못 차리면 냉정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해서 사춘기고 예민하다 보니까 아이와 저와의 사이가 되게 멀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최대한 그렇지 않도록 아이들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고1 같은 경우에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스스로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예비고일 요 시점 아직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는 정신을 못 차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아이들이 이제 동기부여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이거는 뭐 여담이긴 한데 저는 공부를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의지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물론 한 적은 뭐 내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4일 보면 4일씩 공부를 했어요. 전날 벼락치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밖에 공부를 안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부터 공부를 제대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결국에 서울대 수학과 가긴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렸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요즘에 정말 이제 교육관이 복잡해지고 아이들이 입시 전형도 복잡해지고 막 이런 일이 생겨서 옛날 저처럼 공부를 해서는 좋은 학교 가기가 힘들어요. 저도 요즘 애들 보면은 내가 요즘에 여기 오면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뭐 갔을지도 모르긴 하겠지만 쉽진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뭔가 수시를 해야 될지 정시를 해야 이런 거부터가 벌써 이제 그 선택의 문제가 되고 선택을 해야 결정을 하고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 쉽진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선택이 수시가 미끄러진다고 하면 정시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럼 당연히 정시에 충실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험 보게 되니까 항상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동네에서도 지금 아이들 이제 가르쳐 보니까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대치동 친구들이랑 비교도 큰 차이가 없어요. 선행도 잘 돼 있고 그리고 공부도 진짜 많이 돼 있고 수학적인 감각도 뛰어난 친구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 이런 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제가 말이 원래 빠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오늘 좀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전달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이들이 이제 오게 되면은 한번 또 열심히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제 연락처가 이제 브로셔에 있거든요. 혹시 궁금하거나 하신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충실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